그들은 상충하는 관점들의 자유로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7장 더 백본 오브 나이트에서 관념론에 대해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장에는 그리스의 이오니아라는 작은 섬 지역의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경험과 실험주의라는 마인드로 이오니아의 과학과 사고 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이건이 비판하는 관념론이 나온 이후로 혁명의 불씨는 꺼지게 되면서 이제 이오니아의 과학 혁명과 사고 혁명이 이제 말을 내리게 됩니다. 그 관념론이 바로 그 문제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관념론인데 경험과 실험보다는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와 유사한 관념 사상은 한국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13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조선은 중국에서 성리학을 수용해 와서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고 인의 예지를 중요시하는 유교를 국가의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학문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본질과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으로서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여 그 근본 원리를 깨닫고 인간의 자성 원리를 연구하여 인성의 본래를 연구한다가 목적인 학문입니다. 이는 과학의 입장에서 봐도 수준이 높고 좋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리학의 국가사상인 유교가 섞이면서 우주 만물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유교가 조선 사회를 왜 과학의 암흑기로 만들었는지 좀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15세기 초반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이 백성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어려웠던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쉬운 우리의 말을 만들어 백성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즉 백성들이 유식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죽은 후 조선 정부는 중국을 부모의 나라처럼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만든다는 것은 유교의 이치에 많이 어긋난다라면서 훈민정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와 조선과학 발전의 길을 가로막은 건 이 훈민정음을 탄압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때는 17세기 유교의 한계를 깨달은 몇몇 학자들이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실학 중에는 이오니아 과학 소고 혁명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상주의를 주장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조선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중상주의를 주장한 학자가 지방의 학자들이라는 이유로 잘 알지 못하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맙니다. 조선에게 온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때는 18세기 말 조선의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간 학자는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문물을 보고 놀라 가져오기도 했고 선교사들이 직접 조선에 들어와 신문물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신문물만 전해준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학문, 서학,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천주교의 교리 중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고 유교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을 모두 처형하고 신문물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뿌리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 사상은 이처럼 과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유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관념론과 어떤 부분이 유사할까요? 서부의 관념론은 경험과 실험주의를 무시하고 이론과 개념만 중요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백성들이 알 권리 그리고 사상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인의 예지만 중요시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상, 다른 것 같지만 매우 유사한 이 두 사상은 한 나라 한 사회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수세기 동안 암흑기에 잠기게 한 무시무시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실험 그리고 알 권리를 무시하는 관념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회와 이오니아와 조선의 사회를 봤을 때 관념론은 결국 어느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이건이 비판한 것은 관념사상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과학 발전에 있어서 관념론이 꼭 필요하지만 관념론이 강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사회에 일어날 폐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관념론의 강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를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김태형 군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관념론이 조선의 소위 이제 유학, 유교로 발전한 이것과 굉장히 공통된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했고 그 패턴이 결국은 조선의 어떤 과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라는 아주 좋은 아주 깔끔한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청중들이 가차없는 질문과 대답을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질문할 사람? 자, 조성원 군. 일단 태훈이 학생이 피타고라스 관념론이나 조선 유교 뭐 성리학의 사상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했는데 그 근거로는 뭐 이렇게 둘 다 과학을 뭐 배척하고 뭐 자신만의 사상을 고집하는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피타고라스를 유교의 사상이나 조선의 그런 역사와 관련지는 건 좀 살짝은 애매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관념론이라 하면 뭔가 그 사람들은 과학 자체를 배척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 자체를 탐구하는 데서 그 방법,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탐구를 하느냐 아니면 사고 실험으로 탐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니까 일단 과학을 연구하자는 거에는 뭔가 그 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조선을 보자면 조선은 그냥 그 이해지 그 유교 사상만 그걸 하고 그 다른 신문물이나 새로운 종교 완전 다른 거 트윗이 들어오는 거를 막은 거잖아요. 자, 피타고라스는 그냥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그 예시인 것 같습니다. 예시인 것 같은데 발표 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원 학생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관념 사상이랑 유교랑 비교하고 싶은 것은 자, 조성원 군을 직접 째려보면서 비교하고 싶은 것은 과학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관념 사상은 과학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근데 유교는 과학을 배척하지 않았냐라고 뭐 인이지만 중요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념 사상에서 서구의 관념 사상이나 우리 유교나 어떤 발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항상 무시하지 않았나 라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 실제로 또 비슷한 이제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민석은 질문 있습니까? 네. 해보세요. 조금 결론에 있어서 조금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게 좀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후반부에 관념론은 결국 어떤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나는 관념론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관념론이 권력화됐을 때 생기는 것들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쓰셨는데 조금 자기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념론 어느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념사상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관념사상이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좀 결론이 두 가지로 어긋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오니아에서 피타고라스의 관념론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에서 유교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유교랑 관념 사상이라는 것에 반박할 수 없었고 무조건 얘네가 하는 대로 해라 무조건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 사상의 내용 자체는 좋지만 여기에 불순물이 끼거나 너무 강력한 힘이 쥐어졌을 때 관념론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 유교라는 거 이런 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과학 발전에 있어서 크게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해만 끼칠 것이 이제 역사에서도 이제 대다수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관념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념론이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일어난 일을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민석군이 지금 질문한 거는 그 표현상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자, 김태훈 군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스마트하게 대답을 했다고 난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관념론의 내용이든 관념론의 형식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관념론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즉, 관념론에 끼친 결과 자체가 관념론의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에서 일단 Q&A를 마치도록 합시다. 다시 박수!